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통 일주, 2주에 하나 정도 업로드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한 2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토플 치르면서 영상도 꾸준히 저장을 해놨는데 업로드할 시간이 안 돼갖고 그냥 미루다 보니까 또 한 달 정도가 이렇게 지났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텀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스토리들이 너무나 올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면서, 요즘에 컨설팅 받고 계신 원장님을 교육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런 거를 한번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원장님은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쯤에 세미나 참석하셨다가 또 상황이 안 돼서 이번에 컨설팅 교육을 신청하셔서 지금 받고 계신 중이거든요. 아마도 인테리어가 잘 된 곳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사진으로 좀 뵈니까 되게 인테리어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도 이쁘고 적당히 사이즈도 좋고. 그런데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학생 수가 아마 40여 명 정도였는데 이제 본인이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다가 급기야는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으셔서 다시 교육을 신청하셔서 지금 이제 수정 중에 있는 상황이죠. 엊그저께 제가 이 원장님을 만나 뵈면서 느낀 점이 좀 많이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폭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 말인 즉슨 원장님께서 너무 이 정석으로만 티칭을 하시고 또 너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이 몰려왔을 때 또는 그 이상을 동시다발로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딱 1 더하기 1은 2죠. 이러한 수업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셨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는데 나는 아직도 20세기 버전에서 탈출을 못한 느낌? 예. 그래서 하나하나 교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쇼킹할 때가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그런 노하우가 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융통성이에요. 내가 학생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 60분 수업이고 고학년은 1시간 반 수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금요일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월화수 목주 4회만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1시간 10분 하던 걸 늘릴 수밖에 없고, 저학년들은 늘려봤자 엉덩이 힘, 또 앉아있는 힘이 힘들다 보니까 그대로 60분 수업을 하되 거기에 어떤 인풋을 넣어야 하냐면 원장님 교실에 가장 자랑질 할 수 있는 고퀄리티 수업을 넣어주는 것이 원장님들이 하실 역할이에요. 그러면 크게 컴플레인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먹거리를 골고루 먹여주다 보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즉 편식을 하면 그만큼 영양소밖에 몸에 섭취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60분 수업인데 한 50분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 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10분은 어떠한 식으로라도 파닉스일지라도 원서를 반드시 10분, 1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먹여준다는 거죠. 처음 1주, 2주까지는 저도 이 자녀들의 간을 봐야 하고 또 입회한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지? 나 여기 새롭게 다니게 됐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타입이지? 라고 서로 간을 보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자녀의 학습 패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아, 우리 원장님은 이러한 타입의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이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거든요. 같은 형제일지라도 수업 방식이 달라요. 누군가는 함흥차사로 피드백이 안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주문한 거, 내가 오더한 거를 딱딱 해와서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면 그 60분 수업을 꽉 차게 내가 뭔가 얻고 간 느낌, 나도 가르치는 나도 뭔가 꽉 차게 준 느낌, 그러한 느낌에 맞닥뜨렸을 때 그 수업이 한 달, 두 달, 서너 달 지나다 보면 구멍난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단어 암기를 학원에서 시킨다는 거, 또 쓰기를 학원에서 많이 따라 쓰는 걸 시킨다는 거. 저는 그러한 시간을 절대로 학원에서 쓰지 않거든요. 단어 암기가 뭐 1, 20분 안에 끝나는 건가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암기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소진하고 있다라는 건 과연 내가 학부모라면 내가 단순하게 우리 자녀 60분 수업에 또는 1시간 반 수업에 3, 40분을 단어 암기하는 데 쓰라고 저는 20만 원, 3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라면. 그러면 똑같아요. 역으로 뒤집었을 때 어떤 수업으로 내가 채워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께도 나는 너무 융통성이 없게 수업을 하지 않았나? 고지고대로 딱 이거는 이거 해야 돼, 너도 이거 해야 돼, 쟤도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학생들을 진정한 1대1 밀착 관리가 되려면 그 자녀를 정확하게 스캔을 떠야 하거든요. 아, 내가 상담할 때 얘는 조금 이러한 면이 있어서 좀 똘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켜보면요, 막 정말 속이 탈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어머님 좀 아이들 이렇게 방치한 느낌, 책이라도 많이 읽어줬으면 이해력이나 또는 잔머리라도 돌아갈 텐데 너무 꽉 막힌 거예요. 너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아이들을 나는 과연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수업 툴로 그대로 방식이 통할까? 나는 이 자녀가 소화를 못하는데 이 피자 한 판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게 썰어서 이 자녀가 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저도 지금 파닉스를 하면서 요 정도는 그래도 다른 학원에서 돼 왔겠다 라고 상담할 때 저의 착각이죠. 막상 수업을 하다 보면 더 내려가요. 다시 아무리 백투 베이직이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가슴에 고구마 하나가 얹힌 것처럼 그러한 느낌의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자녀를 나는 어떻게 놓치지 않고 핸들링 할 거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 수요 동사를 몰라요. 4형식에서 3형식 바꾸는 거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거든요. 저는 학생들 그냥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원장님께서 이 자녀에게 정말 더 이해력이 부족하고 흡수력이 없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지를 궁리하신다니까요. 마치 내가 교과서 내용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의 했던 공부 패턴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걸 나는 혹여나 이 시대 학생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를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수요 동사 자체도 어려워요. 능동, 수동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서 이 어린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먹여줄 거가 바로 선생님이 하실 역할이십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많지만 오늘 오전에도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 이제 파닉스 3개월 차인데 애가 막힘없이 읽어요. 학원에서 이런 패턴으로 수업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응용을 한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셔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 맞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봤지만 이 문장을 8번, 10번 하는 곳은 제가 처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닉스도 그렇고 또 문장도 그렇고 그 나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문장을 보통 한두 번, 서너 번 읽고 해석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가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파닉스 구간부터 같은 문장, 컴퓨터로 하는 패턴도 있지만 그 학습을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적용시키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해올 때 그대로 또 똑같이 복제가 돼서 해온다는 거죠.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에서 저랑 수업했던 방식을 그대로 또 집에서 연장해서 해오는 줄 몰랐거든요. 이 어머님이 퇴근하시고 땡땡아 오늘 배운 것 좀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그대로 5번 이상 8번까지도 읽어주더라. 이렇게 학습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본인이 알아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많이 늘어서 만족도도 높지만 이러한 수업 방식을 처음 받아봐서 놀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침부터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정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 환경, 특히나 우리 동네는 유난히 좀 열악해서 파닉스 같은 경우도 고학년 때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동네라면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더 좋게 내실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깨달았을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다가는 절대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융통성 있는 수업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자녀별 캐릭터에 맞는 학습을 원장님들께서 꼭 숙지하셨다가 우리 교실의 또 다른 노하우로 장착이 되면 어떠한 자녀일지라도 우리 교실에 세팅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해버리면 드디어 원장님께서 셀프 리더가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거든요. 우리 교실에 또 나한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탈회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원장님의 실력이고요. 상담을 2회까지 등록시키는 것 또한 원장님의 실력입니다. 그러한 거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융통성이라는 밑바탕을 전제로 차별화된 학습법을 부단히도 궁리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러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